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 32분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하루가 조용히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을 흔든 특별한 이슈 없었고, 어제 이제 미국 고용지표의 영향을 조금 받은 모습도 좀 있긴 있는데, 솔직히 고용지표의 영향 이런 거는 미국 증시 설명에나 좀 유효한 것 같고, 나머지는 특별히 영향을 일단 그런 거 없다. 어떤 지표나 이런 거 이야기는 굳이 시장 설명하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그냥 계속 그거죠. 작년 연말 지난주에 너무 어떤 심각했던 쏠림에 대한 해소가 조금 나타나는 과정이 이제 이번 주다. 이렇게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죠? 이번 주에 새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등장을 하고, 물론 근데 그 악재들이 큰 건 아니에요. 다 작은 악재들인데, 그런 작은 악재들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조금씩 기존 흐름에 대한 피로감을 좀 조정을 주면서 피로감을 풀기 시작했다. 이게 아무튼 이번 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추세가 막 돌아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기존 추세는 유효합니다. 그걸 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밤에 이제 중요한 지표 발표되죠. 오늘 밤에 이 지표는 이제 올해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요거 중요하겠죠. 요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분위기는 주식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올라가고 달러는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일단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하여튼 지금까지 지난주 23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그 피로감을 조정을 한 거죠. 이번 주에 결국 금요일까지 계속 조정을 한 겁니다. 쉬지 않고요. 연말 효과, 월말 효과가 끝나면서 주식이 올라가던 주식이 떨어지고, 떨어지던 금리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고, 떨어지던 달러가 올라가고,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이죠. 역배팅 하실 분들은 이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생긴 거예요. 비빌 수 있는 언덕 여기 생겼습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 여기 생겼고, 금리 여기 생겼고, 달러 여기 생겼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쯤은 이제 이 기존 추세가 한 번 더 강화되려고 하긴 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높은 확률로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추세는 유효하니까.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던 기존 추세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 강했던 추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주에 굉장한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셈인데, 이 가격 조정을 통해서 힘을 어느 정도 피로감을 푸른 기존 추세가 다음 주에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일단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 여기서 이제 기존 추세가 좀 더 강화되려고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만들어 놓은 언덕에 비벼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이 언덕에 기대서 우리는 역배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기존 추세가 강화되는 이거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좀 안타깝긴 해요. 11월 말쯤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어떤 꼭지점을 한번 잡아보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밤잠 줄여가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왠지 꼭지점 잡는 거는 이미 놓쳐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증시 꼭지점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조금 좀 드는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금리의 바닥도 이미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달러의 바닥도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한 달 넘게 이렇게 조금 고생을 했지만 이 고생에 대한 성과가 조금 좀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안타깝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에 너무 조바심 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옛날에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옛날에 잘 안 풀렸던 건 안 풀린 거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잘 해 나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어떤 객관적인 관점을 갖고 옛날에 어떤 감정 이런 건 다 집어넣어 놓고 보이는 대로 또 해야 되겠죠. 하여튼 지금 기존 추세는 아직 꺾인 게 아니니까 이번 주에 시원한 조정을 줬으니까 가격적인 부담을 덜어낸 기존 추세는 다음 주 정도쯤 되면 아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거야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주식 시장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번에 많이 레벨업 레벨 다운을 했잖아요. 새로운 레벨로 왔다고요. 주식 시장은 이제 신고가고 금리는 사실상 신저가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레벨로 간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 진짜 저점인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증시도 진짜 여기가 고점인지 올해는 확인을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런 관점에서 봐도 어쨌든 한 번쯤 주식이 더 튀어 올라가고 한 번쯤 금리가 더 떨어지고 하면서 진짜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지난주에 만들어놨던 저점들, 고점들에 대한 검증들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좀 기다려보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안타까웠던 건 안타까운 거고, 근데 시장에 우리가 돈 맡겨놓은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건데 이번에는 좀 안타까웠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여기서 조바심 내면서 뭘 할 때는 또 아니라고 봐요. 그죠? 왜냐면은 이번 주 기존 추세에 대한 조정이 제법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제 생각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기긴 했거든요.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질 만한 그런 메리트 혹은 뭐 주식이 여기서 더 올라갈 만한 그런 메리트가 솔직히 조금은 생겼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며칠 전까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했거든요. 지금 와서 주식을 상방을 보는 거는 이거는 좀 추격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다.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려봐라 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근데 일단 가격 조정이 나온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지금 몇 거래 거의 일주일 연속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조정이면은 솔직히 이제는 여기서 주식을 사도 전 이제 추격이라고 표현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건전한 이제 상승 중 눌림을 활용한 그냥 눌림식 매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거는 이 정도 조정이 나왔으면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주식을 사면 추격이다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다고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금리도 그래요. 금리도 제법 많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라고 반등식 매도 전략을 하는데 할만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오긴 왔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올라야 조금 더 오르면 더 매력적이겠지만 금리가. 근데 어쨌든간 뭐 이런 기존 추세를 더 추종한다라고 해서 그게 추격으로 보이진 않는 구간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번 주에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물론 오늘 밤도 근데 오늘 밤도 주식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오늘 밤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조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조정 지속 중입니다. 이 주식이 오늘 밤에 더 떨어질 수 있고 다음 주에 더 떨어질 수 있고 금리도 오늘 밤에 올라가고 내일 밤도 올라가고 더 올라갈 수 있고 달러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 이 조정이 완전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는 기존 추세를 추종하겠다.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걸 추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근데 의미 있는 신호를 또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주식의 양봉이 나오고 상승을 해야 다시 올라가는구나라고 하는 거지, 그죠? 아직 조정은 지속 중이다. 금리도 아직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지속 중이지 금리가 떨어지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 어쨌든 매매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 추세 뭐 좋아요. 기존 추세 좋은데 뭐 기존 추세 추종하는 게 뭐 안전하고 뭐 좋긴 한 건데 이제 가격적 메리트도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투자에서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아직은 딱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뭐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뭐 어떤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주식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다시 뭐 상방 베팅 해도 되죠. 혹은 뭐 금리가 뭐 오늘 밤에 어떻게 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금리 하방 베팅을 따라가도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변화의 신호는 안 나타났으니까 지금은 기존 추세의 조정이 지속 중이니까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달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조정 그래서 주식이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에 조정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은 기존 추세를 추종할 때는 또 아니죠. 뭐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기다려보자. 지난번에 뭐 한 달간 노력했던 게 뭐 조금 좀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가슴 아픈 면들도 있지만 그런 건 빨리 잊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요. 역배팅 하실 분들은 지금 진입하는 건 추격의 의미가 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식이 떨어진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라고 베팅하기는 추격의 의미가 좀 강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하여튼 여전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 하방 베팅 하시려면 반등식 매도 전략. 금리가 올라간다라 베팅하시고 싶으면 눌림식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달러도 눌림식 매수가 맞다라고 봐요. 이거 지금 와서 달러 사고 금리 올라간다 생각하고 막 주식 하방 베팅하는 거는 이건 추격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계속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막 쭉 이어진다. 그럼 이거 진짜 가격적 메리트만 더욱더 높아져가지고 앞으로 주식이 진짜 대세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쭉 빠져버리면은 가격적 메리트가 어마어마하게 기존 추세가 물론 뭐 살짝 뭐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와중에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이 조정을 너무나 크게 보여버리면은 기존 추세에 대한 피로감을 싹 풀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대세 상승 어떤 증시의 대세 상승 뭐 금리의 뭐 대세적인 하락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못 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역발상을 추격을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좀 메리트가 확실히 떨어지지 않겠냐, 너무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다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제 한국 증시는 특히 한국 증시가 아니고 코스피는
근데 조금 좀 다를 수 있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해외 증시 기준, 해외 증시 기준. 대부분 다 둥그스름해요. 뭐 유럽 증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게 증시의 천장 모습이 둥그스름하고 금리도 바닥 모습이 좀 둥그스름한데 달러도 좀 둥그스름하거든요. 달러도 좀 둥그스름한데 이게 이 한국 증시 코스피는 뾰족합니다. 지 혼자 뾰족해요. 그래서 세계 증시의 흐름과는 좀 다소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좀 이야기가 앞으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생각보다 급하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시는 좀 잘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전에 이제 옵션 매매할 때 좀 많이 좀 겪었던 뭐 그런 일들이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구간들 좀 볼게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구간들 이게 좀 오래된 예시라 가지고 뭐 예시가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뭐 그냥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라고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5년이네요. 2015년에 240부터 시작해서 270까지 한 번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오버슈팅 짜자자자작 주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274까지 왔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상적인 우리 투자 교과서 어떤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당연히 이거는 눌림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가는 게 맞겠죠. 이렇게 강했는데 기존 추세가 이렇게 강했는데 이거 가격 조정이나 좀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갈 거다라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제 흐름을 보면은 변동성 확대되고 나서 생각보다 급하게 무너진다. 지금 이 모습이 약간 지금 코스피와 상당히 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서 이런 거 한번 보는 거예요. 분명히 쌍고점 나와야지 하고 있잖아요. 보통 이쯤 했으면 야 쌍고점 확인하겠지 싶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의미 있는 반등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흘러내려요. 의미 있는 반등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쌍고점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이렇게 쌍고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고점이 276이었는데 다음번 고점 266이에요. 무려 10포인트나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좀 어이없는 굉장히 매갈이 빠지는 쌍고점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으면은 쌍고점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겠지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또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대부분 다 기존의 추세에 어떤 그 기존 추세의 영향을 받아갖고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어이없게 이렇게 쌍고점 만들어내고 어이없게 쌍고점 확 만들어내고 언제까지 빠지냐? 저기 투매 나올 때까지 빠집니다. 투매 나올 때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이제 자주 있었죠. 이런 게 특히 코스피에서는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때도 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도 좀 비슷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여기 2014년이네요. 이거는 뭐 7월 달에 이제 한번 랠리해서 오버슈팅, 장대 양봉 빠바박 뽑아내서 3거래일 동안 한 선물 1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3거래일 동안 10포인트 올랐으면은 가격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통 보는데 한 번에 죽잖아요. 한 번에. 또 그리고 고점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강했으면 3거래일 만에 10포인트 오를 정도의 힘이면은 다음번에 고점 테스트하려면 최소한 270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냐 다들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고점이 어디 나왔냐? 여기 나왔다는 여기 268에도 고점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더라. 그리고 나서 급격히 무너지더라라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하여튼 코스피에서는 좀 종종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 강세였으면 이렇게 강했으면은 쌍고점을 만들거나 이런 게 맞는데 좀 생각보다 좀 급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 물론 이제 뭐 너무 옛날 사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도 좀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이런 뭐 쌍고점을 만드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있고 비교적 좀 인간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도 코스피는 고점 여기 그렇다면 다음번 올라올 땐 고점 이 정도 찍지 않겠냐 싶지만 보시다시피 고점 여기서 나온단 말이죠. 340이 고점이었는데 다음번 고점이 한 325대에서 나왔어요. 고점 확 낮아집니다. 고점 확 낮아지다가 비리비리하다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종종 코스피에선 자주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본 거죠. 그래도 코스피도 많이 좀 인간적으로 좀 변하긴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쌍고점도 좀 확인하고 이렇기도 하고 물론 뭐 이런 데 쌍고점 확인하긴 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을 거는 하여튼 코스피가 무너질 때 급격하게 이 쌍고점이 나와야 이 어떤 쌍고점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정도 자리 올라올 거라고 보통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점이 확 낮아지는 경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고점이 확 낮아지면은 코스피는 어김없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폭락을 쏟아내는 경우가 종종 많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요즘엔 그래도 요즘엔 그래도 조금 좀 인간적이긴 하네요. 요즘은요. 요즘은 조금 인간적으로 다중 고점형도 확인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근데 코스피는 이번에 너무 좀 이번에 사실 하락장이거든요. 코스피는 하락장인데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 중에 반등 나왔는데 반등 중에 이렇게 너무나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하여튼 좀 급속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린 거는 하여튼 이번에 어딘가 분명히 반등이 안 올라오진 않을 겁니다. 반등이 올라오긴 올라오겠죠. 올라오는데 이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오느냐가 이제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등이 생각보다 너무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너무 못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대폭락을 기대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사례들을 좀 보여드려 봤어요. 그래서 어이없게 코스피는 그렇게 콜대박을 주고 나면 그 뒤에 이렇게 어이없이 한 번에 막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좀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하여튼 근데 이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닥도 이렇게 강한 걸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그러니까 기존 추세의 힘은 남아는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추세가 이례적이냐, 사실 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랬던 사례가 많아요. 코스피는 이제 지 혼자 먼저 이렇게 어떤 대폭등을 해가지고 시세를 다 하고 슬슬슬슬 죽어가고 있는데 코스닥 지 혼자 마지막까지 랠리를 좀 더 하다가 이런 랠리가 몇 개월 정도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던 사례들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어떤 모양이 나올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근데 코스피는 이렇게 슈팅을 줬을 때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지난번에 하락 추세를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시세가 나온 거니까 코스피는 좀 미래가 암담하다. 이거는 뭐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뭐 환율도 잘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박스권 위쪽에 어떤 저항을 이제 슬슬 소화할 생각이 있긴 있나 봅니다. 환율이 좀 강하긴 강한데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박스권 상단에서 잘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백날 잘 올라봐야 여기서 밀리면 어차피 끝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 이제 본격적인 저항 부근에 좀 왔거든요. 환율이 올라오면서 환율이 한 1320원대가 어떤 중요한 저항입니다. 근데 일단 20원대 부근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움직임이 좀 둔화돼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겠죠. 이런 점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고 싶어도 이게 지금 사면 좀 추격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좀 내려왔을 때 뭐 1,300원 초반대나 뭐 이런 때 달러를 사는 게, 그러니까 달러를 사고 싶다면 그때 사는 게 맞지. 지금 1,320원대 저항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달러를 사면 추격의 의미가 좀 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거는 좀 경계하자. 그런 건 경계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봤죠? 다 봤고 그 변동성 지수는요. 코스피 변동성 지수는 보이시다시피 요즘에 그 주식시장 하락과 변동성 지수 하락이 동반되고 있죠. 이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이례적인 사례이긴 한데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콜옵션 다이어트가 시장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콜옵션이 너무 살이 쪘었고 얘가 죽는 과정에서 지금 콜옵션이 죽는 과정에서, 콜옵션이 다이어트 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그게 이제 지금 주된 흐름이기 때문에 살쪘던 콜옵션이 살이 찌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왔고 콜옵션이 다이어트가 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죽고 있는 거죠. 지금은 풋옵션이 살이 찌고 있는 그런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풋옵션이 살이 붙으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는 거는 일반적인 급락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급락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요. 지금 지수 하락과 변동성 지수 하락이 이게 지금 함께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풋옵션에 살이 잘 안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직까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아직까지는 조정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제 뭐 새해 첫 주가 좀 지나갔는데 이번 주에 뭐 생각보다 좀 생각보다 좀 와장창 뭐 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와장창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움직임이 생각보다 근데 조금 좀 둔하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하여튼 금리도 그렇고 뭐가 좀 지난번에 너무 급격했기 때문에 막 지난 1, 2주일 올랐던 거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되돌리고 막 그렇게 엄청난 대폭락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시장이 일단 차분합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좀 차분해서 아무튼 그죠? 한국 증시는 코스피는 조금 그렇게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좀 차분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좀 조바심 내면서 대응할 거는 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오늘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도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그렇네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겠죠.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오늘 밤도 그냥 시원하게 빨리 자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다시 금리가 이제 더 떨어지기 시작하고 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금리 선물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제 밤에 또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이런 흐름들은 일단 전 뭐 아무것도 일단 이런 상황에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원하는 그런 카드가 나올 때까지 좀 계속해서 좀 기다려볼 생각이 있습니다. 못 먹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갖고 약간 배짱을 좀 튕겨볼 생각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뭐 쭉 다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좀 하락 마감했고요. 예, 보시다시피 뭐 분위기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런 영향이 좀 있긴 있었나 봐요. 중국 증시는. 그래서 하락 추세였고, 하락 추세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저항 누적되는 거에 대한 큰 영향을 좀 받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중바닥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구간. 전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다 봤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뭐 계속해서 그런 흐름이에요. 예. 밤에는 이렇게 뭐 위안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자산들이 밤에는 약세, 낮에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위안화는 보시면 어떤 박스권, 어제 박스권 중간 자리 돌파 한착했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목표치 열렸다 말씀드렸고, 올라가다가 조금 피곤했는지 음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구간 안에 와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엔화도 그렇죠. 엔화는 뭐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네요. 지금 엔화는 사실 지금 보시면 이제 어쨌든 여기 보시면 직전 고점은 넘어간 거죠. 직전 고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이 조금은 일단 보이긴 했어요. 이 정도 해놨으면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확인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빠지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저점도 높아지는 걸 확인하면 이제 완전한 상승 추세가 되겠죠. 아니면 이제 여기서 확실히 지금 보이는 어떤 중요한 저항들을 좀 넘어서거나. 근데 아직 이게 사실 지금 변동성이 좀 워낙 커가지고 평상시였으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죠? 평상시였으면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지금 범위가 좀 굉장히 넓어졌는데, 하여튼 그 엔화 굉장히 많이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오는 영향 뭐 등등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엔화 약세 잘 나타나고 있고, 아직 이거를 추세 전환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뭐 이런 양봉 정도, 뭐 지금 나왔던 이날 12월 7일날 급락했던 이런 양봉 정도는 완전히 좀 극복을 해줘야 좀 상승 추세라고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뭔가 일단 추가로 더 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범위를 좀 넓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이거 좀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직전 고점 이런 자리는 좀 넘어서긴 했는데 위쪽에 하여튼 또 저항도 많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답답한 구간입니다. 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하여튼 근데 분명히 힘은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와서 이게 엔화 올라간다라고 추격하기도 그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하여튼 눌림시 매수가 적당한 전략이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이런 모습들, 금융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긴 바뀌었죠. 이런 걸 보면 이번 주에 굉장히 급격한 움직임이 있긴 있었네요. 그죠? 일부 자산들에서. 하여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좀 여유는 가져도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증시는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 일본 증시도 좀 답답한 모습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들 좀 지금 이제 애매한 상황이죠. 그죠? 기존 추세가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기존 추세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조정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일련의 그런 흐름들이 쫙 나타난 건데,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좀 분위기가 확 돌아서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조금 더 어떤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기다려보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맨날 뭐 매일매일 똑같은 이야기 뭐 드리고 있는 중이고, 다른 거 뭐 들을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밤에 이 발표되는 이거 고용지표 좀 중요하겠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지표 너무 잘 나오거나 너무 안 좋게 나오면 악재다, 적당히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가장 좋다, 그죠? 그런 이야기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조바심 내지 말자 이겁니다. 원하는 가격에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원하는 가격에 사야지. 예. 원하는 가격이 아니고 막 시장에 등 떠밀려 갖고 추격하거나 그랬던 거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게 뒤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레벨업을 한 상황이라고요. 나스닥, 그죠? 레벨업한 상황에서는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이런 가격대에 대한 어떤 그런 검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이는 게 이런 사례죠. 지난 2021년 겨울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자리, 여기가 이제 뭐 주봉 월봉으로 보면은 나스닥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있는 고점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고점이 맞는지 여기서 몇 주간, 여기서 몇 달간 확인한 거예요. 여기서 몇 달간 확인하다가 이제 확인이 다 끝나니까 연말 효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추세적으로 죽었던 거거든요. 지금 나스닥 똑같아요. 이때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 또 레벨업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업 되면서 이제 지금은 가벼운 조정인데 지금 이 17,000 언저리가 지금 이 나스닥 17,000 넘어서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못 넘어설 자리인지는 어쨌든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오랫동안 확인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올라오면 그때 이제 예, 튀어 오르면 이제 그때 후려치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단타 하실 분들은 뭐 열심히 뭐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뭐 추세적인 뭔가 노리시는 분들은 그런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뭐 요까지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날 했던 이야기라서 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들 많으셨고 또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